자, 안녕하세요. 자, 9월 27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일요일날 이번 주 리바운드 한 주로 생각을 하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형태로든 이후에 추가 하락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이번 주는 리바운드 가능성이 높다. 리바운드 가능성을 보자 하면서 하루 이틀 2, 3일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시장 흐름을 좀 읽어가 보자 이야기를 일요일 날 해드렸는데 자, 오늘도 힘겹게 장중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선물이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서 반등 가능성은 확실히 높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P 500 선물 기준으로 볼게요. 선물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하면 반등할 수 있는 구간하고 폭하고 우리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폭하고 고려해서 좀 예상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등하더라도 이후에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년 만에 오는 혼돈과 공포라고 보여지거든요. 생애 처음 겪는 대부분이 그죠? 코로나가 최악일까 싶었는데 그게 아닌 듯. 50년 연수로 보면 50년 되는 것 같아요. 50년 만에 겪는 혼돈과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변수와 작용할 수 있는 변수와 여러 가지들은 일단은 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일단 리바운드 가능성과 함께 대응하고 대응 전략하고 종목들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녁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을 좀 체크할게요. 수급. 오늘 반등 가능성이 초반부터 있었는데 예전하고 다른 패턴으로 흐름을 만들었죠.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굵은색 요게 지수예요. 선물 지수입니다. 다른 표시는 안 하고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 흐름. 아침에 요게 기관 요거는 금투 요 새끼들은 연기금. 랩에서 연기금 놓고서 좋은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네요. 연기금 쓰레기들. 자, 요거는 외인들. 선물입니다. 요거는 투신도 오후에는 매수로 돌아섰는데 장중에 수급 흐름을 좀 봅니다. 오늘의 상황을 놓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5%를 한순간에 한 1% 이상을 한순간에 올려버린 거거든요. 외인들하고 금투 현물로.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타이틀에도 적었는데 그거를 좀 잠깐 좀 해석을 할게요. 일단 오늘은 초반에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변동성이 컸어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변곡점이 오면은 단기 변곡점이 오면은 변동성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흔드는 걸 수도 있고, 투매 물량을 거기서 소화하는 걸 수도 있고, 등등 해서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저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코스닥은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 선물로 보면은 변동성 크면서 결국에는 장중에 이 채널을 그리면서 내려왔죠. 나 여기서 치고 올라간 거였죠.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어. 순식간에 그냥. 코스닥을 좀 볼게요. 오늘 학살이 이루어진 건 코스닥입니다. 어제 오늘 중소형주. 코스닥의 중소형주. 이건 코스닥인데 이거는 뭐 150이고 지수고 저 중소형주를 좀 봅시다. 이게 코스닥 점선이 코스닥이에요. 점선이 코스닥. 코스닥이 가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올라갔다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소형주죠. 점선이 소형주인데 초록색이 소형주입니다. 파란색이 중형주고 빨간색이 대형주고 코스닥 대형주는 1.5%가 오르고 장마판에 1시간 만에 그냥 쭉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10시부터 언제까지 빠졌어? 12시 반까지 빠졌죠. 1시, 2시, 3시니까 12시 반까지 그죠? 자, 이거를 뭘로 추정해 볼 수 있냐면은 어제 오늘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을 문자로도 공유하고 그랬는데 정혜연 방송에서는 했는데 10시부터는 CFD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CFD 물량이 나와요. 증권사마다 나오는 시간대가 또 달라요. 10시부터는 한 4군데 나오고 11시에 한 군데 나오고 12시 한 4군데 나오고 그래요. 물량 소진 되려면 12시 반 1시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절묘하게 중국장이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12시 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 3시간 정도는 물량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변동성을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 소진시키려고 좀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근데 2시부터는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나왔죠.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리고 다 뭐 이 정도면 아침에도 반대 매매 좀 많이 나갔습니다. 아마 아침에 나간 거로만 해도 분위기로는 한 250, 1000개 정도 종목 중에서 한 60%가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아마 내일 적어도 한 최소한 3, 4천에서 4, 5천억 정도는 반대 매매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용.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쭉 끌어올린 거죠. 1시간 동안. 오늘의 수급 행태는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장중에 보고 있었던 분명히 반등할 듯한데 왜 못하지? 흘러내리지? 저점 깨고 또 내려가네? 아우 지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초반부터 외인들은 양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홀 매도에 푼 매도까지. 하루 종일 지수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살짝 레벨 다운 시켜놓고 계속 눌러놓고 갔었죠. 막판에 1시간 놓고서 그냥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냐 하면은 오늘의 분명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봤는데 장중에 저런 흐름과 함께 마지막 1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1%에서 저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파생개미들 대학살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장중 수급에서는 CFD 물량과 투매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는 기관들도 있어요. 기관들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손절하거나 손절할 때 공매도 때리거나 같이 해가지고 일정 부분 해지 차원에서 간다 말이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욕을 하는 것은 연기금 저 쓰레기들을 욕을 하는 거죠. 어제도 1,0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오늘도 매수하는 척 하다가 저 삼성자이언츠 계속 매도하고 있으니까 묘하게 외인들하고 수급 패턴이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전에 파워가 있다 보니까 지수를 흔들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계속 최근에 계속 그랬습니다. 연기금 수급. 이게 우리 시장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외인들 매도보다는 연기금 매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외인들 많이 했다 매도했다라고 하지 연기금 매도해가지고 지수 조작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러고 왜 그런 걸까요? 연기금 매도 제일 많았어요. 외인들보다 더 많았다고. 그거 가지고 지적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하늘 장중에 막말로 개 쓰레기 짓 하고 있는데도. 자,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외인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파생 개미들 학살시키려고 대학살시키려고 몰이를 한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일 갭 떠가지고 양봉 올려주면 개미들 다 죽는 거예요. 풋배팅 엄청나게 어제 오늘 풋배팅 규모 엄청났습니다. 어제는 100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늘렸다고요. 손절 물량 같이 포함이 돼요. 근데 내일 갭 떠서 양봉 들어준다? 그러면은 이중으로 죽는 거죠. 순 매도한 거 손절도 했지. 매수로 매수로 대응도 했지. 내일 갭 떠서 올라가면 뭐다 죽는 거. 오늘도 죽고 손절한 것들로도 죽고 매수한 거 내일 갭 떠서 올라가면 그걸로도 죽고. 파생 개미들 이거 대학살 시나리오예요. 이거. 오늘 수급 풀은 만들어진 판은 딱 그것으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중에 뭐 CFD하고 이런 있긴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를 파생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 눈에 보이는 걸 수 있어요. 오후에 막판에 변동성을 만들 것인가 관건이었는데 가능성도 좀 있다 싶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만들었습니다. 환율도 막판에 급락을 시키고 환율 이게 환율입니다. 급락을 시켰죠. 막판에 2시 넘어서부터 한 마이너스 1, 2에서 마이너스 9.8, 10원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일단 뭐 리바운드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1% 이상 있으니 반등한다 그러면은 내일 갭 떠서 음봉 눌렀다가도 양봉 들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파생 쪽의 개미들은 죽어나는 꼴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네 개미는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러한 현실을 우리네 금융당국은 알고나 있을까요? 외인들한테 이렇게 농간당하고 있는 것을. S&P 500이 아랫꼬리를 메우는 음봉이 나오고 나스닥 또 윗꼬리 아랫꼬리 보통 이제 변곡점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나오면은 이제 반등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 환율은 오늘은 음봉으로 밀렸죠. 과열권에서 그죠? 과열권에서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과열이 3번이나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도 크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가파르게
어, 3번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가. 달러 차트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 지수인데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야?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트렌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한 10여 년 트렌드는 이 트렌드죠. 그죠?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그 채널 추세에서 상단에 올라와 있죠, 지금. 과열에 진입돼 있어요.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자, 이게 로그 차트가 아닐 듯한데 일단 추세는 사실 우하향 추세예요. 달러 지수의 추세는 우하향 지수예요. 어떻게 우하향 추세. 여기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로그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네. 그리고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이것은 리먼 이후로죠. 그죠? 리먼 이후로 엄청난 십수년 동안 풀었던 돈과 함께 코로나 이후로 풀었던 돈과 함께 달러 강세가 되면서 킹 달러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킹 달러 상황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화폐가 없는 거죠. 범접할 수 있는 화폐도 그거 어떤 화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이 채권이라고 했는데 채권조차도 지금 학살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의 채권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누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했던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공포스러운 장입니다. 우리 시장만 봐서도 이제 공포스럽긴 하지만 글로벌 상황에서 채권과 주식 같이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었으면 좋겠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50년 만에 50년 만에 나타나는 혼돈과 공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킹 달러의 강세도 월봉상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으면서 과열 상황에 도달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후에 달러 강세가 내려왔다가 일단 과열에 들어가면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레벨업을 시키면서 이런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는 일단 천마크. 자, 그래서 지금의 리바운드를 이 상황에서 일정 시간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베어 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하죠. 베어 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후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변수들을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내용들은 제가 뭐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뭐 저녁 방송 통해 가지고 하나씩 주요 포인트들 있으면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니 이번 주는 분명 리바운드 가능성이
높은 한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도 내려올 것이며, 그렇다면은 반등한다. 그러면 코스피 S&P 500 선물입니다. S&P 500 선물로 반등 가능성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그냥 훅 꺼지는 바람에 월중순에, 자, 지금 이거는 뭐 120분봉으로 본 겁니다. 분봉에서의 저항 자리는 지금 3,760 정도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2% 중반 정도가 됩니다. S&P 500 선물로는 여기를 지금 위에를 어제 넘어섰었던,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오후에 밀렸던 거니까 넘어섰던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한 2%대 상승 공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약하면은 2% 초반대, S&P 500 선물 초반대, 강하면은 2% 중후반대까지. 여기까지 분봉에서 매물 공백이에요. 올라가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대 상승하면은 나스닥은 3%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3% 넘어가거나. 내일 지수는 갭 떠서 아래 꼬리를 만들 수도 있고, 갭 떠가지고 양봉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그냥. 일단 반등 공간은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반등 공간은 그 정도로 보여지고, 일봉에서 보면은 일봉에서도 그 정도예요. 760, 770 정도, 2% 중후반 정도, 그죠? 저항이 있어요. 일단은 한 번에 다 못 올라가면 이틀에 거쳐서라도 그 정도 올라갈 가능성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기를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단계별로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뭐 2,830,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뭐한 3,900,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 있겠죠. 자, 저렇게 단계별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지수 좀 시나리오 좀 생각을 해볼게요.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의 이제 하락 패턴이 비슷한 게 1월과 좀 비슷한 흐름을 만들었어요. 1월과. 그렇죠? 중간에 반등하다가도 한 달 내내 흘렀죠. 거의 비슷한 패턴이. 뭐 8월 중순부터 계속 흘러내린 거긴 한데, 이러니 뭐 한 달 동안 저렇게 저런 모습 만들면 진짜 힘겹죠. 힘겨워. 지금까지 잘 견뎌 오신 것만 해도 응원해 드립니다. 잘 견디셨다고. 자, 그러면은 반등하면은 일단 과매도 상황인 거고, 그죠? 기술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매물 공백이 있잖아. 음봉에서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V자 반등이 대부분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합니다. 매물 공백이니까 반등하면은 이제 2,300 갭을 메우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위로는 이제 여기 단계별로 나올 수 있겠어요. 과연 이번에 올라올 때 21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빠르게, 아니면 또 이때처럼 이런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는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파월부터 주요 연준 위원들의 입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일 거냐, 아니면은 1월 달과 같이 일정 부분 이런 모습 이후에 횡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21선 위로 딱 올라와서 만들 것이냐. 그래서 미국의 이제 분위기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이 위에 있는 100일선을 돌파해서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중기 추세는 돌아서지 않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반등은 단계별로 목표치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주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뭐 이때처럼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3일 연속 뭐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21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도 좀 체크를 어떻게 갈 것인가, 갈 수 있을 것인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코스피가 이때 2% 올랐으니까 2% 오를 때 코스닥은 한 4% 올랐었죠. 이때 그죠? 4% 올랐었죠. 5% 올랐었나? 5%? 그죠? 오늘 양봉 마감했으니까 일부는 선반영대였다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위쪽에 공간은 있으니까 뭐 720부근 그 위로는 이제 730부근 이제 갭 메우는 자리까지 한 번에 가느냐 뭐 두 번에 나누어서 갈 수 있느냐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일단은 갭을 메우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려면 3%는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 정도 일단 단기 관점에서의 반등은 리바운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수목금 3일 그렇게 지나면은 갭을 메운다 그러면은 여기 갭이니까 양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양봉 올라가는 거잖아. 갭을 메운다 그러면. 주봉상 아랫골이 양봉을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아랫골이 양봉. 그리고 이걸로도 좀 부족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양봉을 만들어 준다. 코스닥도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 준다. 일봉에서 아마 21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 시점에서 외인들의 포지션이 어떤 변화를 줄지도 봐야지 될 거고요. 현재는 해지용으로 풋 아래쪽 매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쪽을 풋 매도도 많아요. 콜 매도도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갈수록 수익 구간이긴 한데 이 변화 과정도 봐야 돼요. 두 번째, 주봉에서 다음 주까지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 주가 옵션 만기니까 양봉을 다음 주까지 만들어 준다. 그럼 일단 기술적인 흐름 차원에서는 바닥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차원이에요. 시그널. 다음 주 양봉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이번 주 올라오고. 주봉에서 거기까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의 지수는 우리 원화 차트로는 이 정도 수준인데 달러 차트로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아래 급등나 요거 빼고 나서 저점 자리까지 내려온 거죠. 이거를 라인을 그어 보면은 지금 십수년 저점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다. 리먼 이후로 반등했다가 이때가 11월 달에 유럽 문제로 내려왔던 저점 자리 있죠. 계속 거기가 지지가 되었죠. 박스권 하단. 아베 때문에 내려왔던 저점 자리.
거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달러 차트로는. 자, 그럼 우리 지수를 놓고 볼 때 과연 이거는 주봉에서 자리가 굵은 선이 검정색 선이 1200이 주봉에서의 1200선입니다. 저 자리가 과연 이탈되고 더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환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킹 달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또 더 오버슈팅 되면서 아까 봤었던 달러 차트에서 강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 모습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로 2200 지금 종가 정도 자리가 아마 PBR 지수 PBR로 0.88 정도가 될 거예요. 88 정도. 달러 차트로 보면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수 PBR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격이 싸져 있다. 하단 밴드에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위기와 공포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탐색을 하려고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회 포착하기가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여기서 설사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연기금 욕을 많이 했는데 연기금이 망가뜨린 종목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최근에도 잘 만들어 놨던 것들 연기금 매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제가 연기금 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또한 좀 체크를 하고 다음 주까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될 부분. 코스닥은 뭐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 양봉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같은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 코스닥도 뭐 달러 차트로 보면은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죠? 이만큼 내려온 거니까 10년 동안 저점 하단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 지수를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조금 더 반등 탄력을 좀 더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달러, 킹 달러의 변화, 채권, 금리의 변화들이 관건이 될 거니까 같이 체크를 해보고 가자라는 거. 나머지 그 이후의 문제는 이후의 상황과 자료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뭐 저녁 방송이나 장중 무방을 할 때 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맨 하단이 연기금 수급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맨 하단 수급이 연기금이에요. 삼성전자고요. 하이닉스. 오늘까지도 계속 연기금 매도하고 있죠.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등폭이 좀 강해지면은 그나마 지수 반등을 좀 기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일정 부분 가니까 삼성전자를 지수가 반등했던 자리잖아요, 그죠? 덜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의 매도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 주적은 내부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에. G20 국가들 중에 한국의 하락률이 최고고 달러 차트로 볼 때는 훨씬 더 크게 내려온 상황이니까 환율 변수 때문에 좀 서글픕니다. 그게 내부의 적을 누가 키웠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100% 확실한 거는 100%는 아닌데 연기금이 올해 바스켓을 비운 돈만 해도 30조 원이 넘어가는데 채워야 될 게 16조 원이 넘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돈 이상을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 근데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이게 자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조 원이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 이사장 취임 이후에 35년 창립 기념사 할 때 90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1000조 원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신문 보니까 900조 원을 자랑하는 세계 3대 연기금 그렇게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100조 원을 까먹고 나서 자, 아무튼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그냥 흐름과 수급 그냥 알고 계시라고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54,000원까지 내려오고 54,000, 3,500원 이러다가 진짜 5만 전자도 이탈을 하는 게 아닌가도 싶은데 아 일단 삼성전자를 좀 먼저 체크해보고 '달러 차트로는 코로나 저점까지 내려온 거네요. 그죠? 달러 차트로는 코로나 저점까지 참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하다. 2년 이상을 놓고 생각하면은 계속 지금부터 5만, 6만에서는 적립식으로 모아도 충분해요. 모아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 2년 이상을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단기간에 6만, 7만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관점에서 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5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가격 측면에서 매력적인 가격, 언제 강하게 올려주고 흐름을 타고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느냐의 문제죠. 그죠? 그 사이에 일정 시간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나 이런 형태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냥 1년 반 만에 한 2년도 안 돼서 저렇게 내려와 버리고 그러니까 이후의 흐름이 일정 시간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변동성의 모습이. 그런 것들도 일단 감안하면서
편입을 하시면은 2년 이상을 생각하고 편입하시면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좀 봅니다. 주요 이제 대형주들 이제 여기서 반등 일단은 자리에 있으니까 대형주들 좀 한번 체크해 봐야죠. 하이닉스도 완전히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네. 이전에 상승 흐름 타기 전에 밀집되어 있었던 지지력을 보여주던 자리까지 내려왔네요. 8만 원까지 그죠? 여기서 이탈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이거 없다고 봐야 되니까. 지수로 좀 볼게요. 왜냐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몇 개 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상황을 좀 주봉으로 봐야지 되겠네. 코스피가 이때는 IMF 때고 IT 버블인 거고 그리고 근 1년을 박스권 횡보하다가 상승 흐름에 카드 대란에 무너졌다가 대세 상승 파동을 만든 거였죠. 아무튼 시간 가니까 자, 생각해 볼 거리 하나만 이야기하고 종목 몇 가지 좀 언급을 할게요.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거 좀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안 보여. 봅니다. 뭔데요? 패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 속도입니다. 인상을 하는 속도인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가고 있죠. 빠르게. 15년, 18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마다 어떠한 이후에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흐름하고. 공부 차원에서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다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과거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 해드렸고요.
최근에 뭐 테마성 흐름도 보기도 어렵고 뭐 종목별로 뭐 이제 종목 장세죠, 그죠? 종목 장세로만 움직이고 중간중간 일부 테마 혹은 종목들이 뭐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은 잘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시간으로 오늘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미선물이 올라가니까 시간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뭐 리튬 쪽의 종목들도 좀 움직였고요. 제약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뭐 골고루 오늘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자, 차치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일 단기간쯤에서 좀 접근할 종목들만, 그리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반등 흐름 보고서 다른 종목들 조금 조망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상한가 한 종목들은 개별 이슈에 있어서 이런 애들 상한가하고 특이하게 베트남 개발하는 애가 114원짜리가 막 2연상을 가고 막 그러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좋은 애들은 뭐 율촌화 같은 애들은 추세 잘 타고 올라가면서 조용조용 올라가다가 이제 신고가 찍고 하고 있고, 뭐 6일도 있고 서울전자통신도 갭 떠서 올라왔고, 다 역배열에서 툭툭 튀고 올라오는 애들이었죠. ST큐브는 뭐 임상 때문에 최근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거고, 자,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꾸준하게 잘 만들어졌던 애들보다는 이제 좀 흐름이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이번 달에. 그죠? 그래서 내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은 일성신약을 좀 한번 보세요. 일성신약. 시간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걔 팔아갈 거예요. 하락하면은 아래 꼬리, 음봉 아래 꼬리를 좀 노려보세요. 그러면 4,000원 정도 잡힐 수 있을까? 노려보시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 한 번 더 움직여도 양봉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눌렀다가 올려줄 가능성도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노려보시고요. 오늘 초반에는 저기 철강주들이 조금 강했었죠. 초반에. 네, 현대제철 파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리 종목이었던 금강철강 시간에는 좀 내리긴 했지만 금강철강도 지금 자리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강철강도 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주 후반 한번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 아니면 내일 일단 뭐 시간에 밀렸어도 미국 오르고 나면 내일 갭 뜨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눌렀다가 윗꼬리를 메우는 양봉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주시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괜찮겠고, 지금 우리 중기 포트 중에서는 물론 이제 바닥권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올라오려고 폼 잡는 애들이 있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신고가 가는 녀석이 있어요. 신고가. 오늘 한 마이너스 8%까지 내려왔는데 아래서 이제 어제 일본 매수하고 오늘도 추매를 해서 아래 꼬리 쭉 달고 올라왔는데, 내일 양봉 올라가지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기 포트는 이제 추세가 좋고 수급이 좋으니까 이제 이런 녀석들은 좀 안정적으로 파도 타기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뭐 단기나 짧은 스윙 관점에서 5% 10% 노리면서 내려오면은 매수했다가 흐름 만들고 올라가면 5% 10% 분할할 수 있고, 계속 보던 종목들을 흐름을 타면서 어디서 매수하는지는 이제 뭐 나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기본적인 요령들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파도 타기 매매를 이어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플러스로 올라온 종목도 있고, 그래서 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신저가 갖고 내려오고 단기로 들어갔다가 매도 못하고 물려 있는 종목들도 되게 많으리라고 보여져요.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대응은 이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응 요령만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음, 그 이야기를 하고 50분인데 마치도록 할게요. 만일에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 요거 금강철강을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는 거를 잡았는데 매도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내려올 수 있죠. 뭐더 내려온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샘플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려왔다. 물렸어. 이게 뭐 폭은 뭐 얼마 안 될 수 있지만은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늘 같은 날 윗꼬리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어제 일부 소액 매수 해가지고 위에서 일부 저기 축소하고 밑에서 또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만일에 여기 평단이 여기라고 하더라도 내려와서 올라온다 그러면 살짝 좀 축소를 해서 윗골이 길어지거나 목 내려올 때 살짝 추매를 하면은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올 때 평단이 안 올라왔지만 손절하게 되는 거죠. 그죠? 손실 축소 한 거를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부분 추매. 이제 그 해당 종목의 가격 리밸런싱 차원인 거죠. 가격 리밸런싱. 주가의 흐름이 항상 뭐 올고지 계속 양봉 올라가고 이러면은 기다리면 되는데 변동성을 항상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리밸런싱을 한두 번씩 하다 보면은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흐름 타고서 시간차 두고서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니까 이전에 손실분은 좀 더 빠르게 아니면 뭐 적정하게 기분상으로도 수익권 올라가니까 기존에 이제 손실분은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리밸런싱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한 종목에서 가격 리밸런싱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종목은 힘들겠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오히려 추세가 좀 더 좋은 종목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괜찮은 애로 오히려 축소해서 옮겨 타는 것도 좋겠네. 그런데 종목이 잡주고 개판이고 정말 안 갈 만한 종목이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하고 하면은 종목들이 어느 게 더 빨리 올라올지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번 우리가 봤듯이 올라오는 강도를 보고서 밤에도 하면 훅 그 종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반등용에서 축소를 하고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일부만 리밸런싱 차원에서 그 종목을 추매를 해서 올라가는 걸 봐도 되겠죠.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 활용을 해보셔도 될 거고 그리고 여전히 반등하더라도 이제 트레이딩이 되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포감이 남아 있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최근에 트레이딩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반등할 것 같은데 안 하고 밀려버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종목들 올라올 텐데 양봉 만들려다가 툭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신용 쓰거나 미수 쓰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함께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좀 여유롭게 나는 뭐 그냥 여유롭게 그 흐름 타면서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계속 보던 종목이 있죠. 보던 종목. 제가 운영하는 방식처럼 중기포트가 있어요. 중기포트가 있어. 오늘 신고가 간 종목도 있다 그랬잖아요. 신고가다 조정받아서 오늘 내려온 거를 밑에서 추매를 했는데 파도 타기 매매 추매를 한 거예요. 중기포트 놓고 별도로 마이너스 8% 빠졌으니까 다른 계좌로 매매, 별도로 매매.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종목들을 그렇게 접근하거나 매수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으니 오히려 지속적으로 보고 혹은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추세가 좋고 신고가 하고 있고 기간 외인 수급도 좋아서 느리더라도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저점 자리에서 매수해서 조금은 여유롭게 흐름을 타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던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흠타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이나 가격 잡기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는 종목들을 추매를 해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갈 조건이 되어 있는 흐름의 종목과 테마를 타거나 혹은 그렇게 중기 추세를 타면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 자리를 주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럼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지금의 어떤 공포적인 심리 리바운드가 나오더라도 공포적인 심리를 조금씩은 완화시키면서 시장에 적응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잘 활용을 좀 해 보시고요. 해 보시고 일단 뭐 하루 이틀은 반등 가능성이 이번 주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한 주이니 반등을 하고 나서 이후에 기술적인 흐름과 이후의 변수들이 어떻게 아마 채권부터 시작해서 금리와 실질 금리와 함께 킹 달러의 안정화가 모색이 된다 혹은 뭐 보여진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뭐 언론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같이 보셔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키는 킹달러니까 일단 달러에 그리고 우리는 환율이니까 같이 달러하고 환율에 초점 맞춰서 좀 이후에 좀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힘든 시장의 연속인데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굳건히 잘 시장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위기는 기회가 항상 되어 왔으니 그 기회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정말